강단과 소신의 두 번째 종이책 속도 제한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와. 너무 신나지 않은 느낌으로. 와. 이 책은 정말 저와 강단,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만 담긴 그런 작업물이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작은배닷컴, 전에는 치지레이지닷컴이었죠. 이 웹사이트에 글을 쓴 지 벌써 한 4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쌓였던 글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좀 감격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웹사이트에 글 쓸 때는 누가 보는지도 몰랐잖아요. 정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작고 귀여운 웹사이트여서 우리가 쓴 글에 쓸모가 뭘까? 이게 대체 커서 뭐가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쌓이니까 다 뜻이 있더라고요. 일단 속도 제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책의 부제가 제주의 작은 콘텐츠 회사가 가파른 성장 대신 선택한 것들이에요. 책 제목처럼 성장주의 혹은 효율주의를 좀 거부하고 저희 두 사람이 선택한 6가지 원칙을 다룬 책입니다. 책을 처음 만들게 된 건 강단의 제안이었어요. 강단이 시간이 흐를수록 웹사이트에 글은 쌓여가는데 옛날 글을 다시 꺼내 읽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글이 위로 올라오고 오래된 글은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검색 기능이 있다고 해도 사실 처음 작은배닷컴에 들어온 방문자 입장에서는 무슨 글을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 글들은 운이 좋게 어디 검색에 걸리지 않는 이상 발걸음이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시절 우리가 썼던 글들이 작은배 친구들 사이에서는 꽤나 호평을 받아왔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좀 썩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렇게 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소신이 만드는 이게 약간 이거 거의 작은배가 일하는 방식 아니에요? 네, 제가 말하는 게 딱 그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강단이 문제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저 역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옛날 글을 다시 찾아보긴 어려워도 검색으로 저희를 옛날 글로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왜냐면 댓글을 옛날 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게 되잖아요. 막 3년 전, 4년 전 글에도 여전히 너무 좋은 메시지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들을 읽을 때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낡아가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의 부름을 받고 제가 옛날 글들을 다시 다 읽어봤죠. 근데 다 읽어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그때 드는 생각들, 고민들을 솔직하게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묶이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꾸준하게 선택한 것들이 있고 꾸준하게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게 참 저는 신기했어요. 그냥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라는 사람을 이루는 근간이 있었구나. 맞아요. 진짜 작은 배를 이루는 근간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 속도 제한이라는 책에 들어간 글들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이 진짜 정리가 많이 됐고 그 시절에 이 주간 뉴스레터를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치열하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글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주고받고 굉장히 진지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걸 나중에 책으로 만들겠다 이런 다짐이 없었어도 저는 그 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은 없었지만 지독하게 성장주의랑 효율주의를 거부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성장보다 돈보다 매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썼고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들을 좀 갈무리하는 책을 하나를 만든다면 우리가 선택한 것들보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라는 게 막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다 비빔밥 만들듯이 섞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뉴스레터로 보냈던 글들을 연결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이 흐름이 진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소신이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막 샘플 받고 하면서 잡아갔는데 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봤거든요. 저는 약간 사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우리가 항상 글로서 추구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솔직한 생각이 있는 글을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발현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는 좋습니다. 시킨 자로서 만족합니까? 제가 시킨 거는 아니지만 그쵸. 아무래도 두 사람 안에도 좀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샘플로 만들었던 책이랑 최종 버전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강단의 피드백, 그리고 이번엔 주변에도 많이 보여줘서 디자인적으로도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으면서 계속 수정을 했잖아요. 원래 이 책을 저희가 올해 5월 초에 전주책회에 가져갔었어요. 그때 딱 30부 처음으로 만들어서 가져갔고 그때 다 팔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버전이 정말 초안 중에 초안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고칠 게 나오더라고요. 목표했던 건 전주책회에 가져갔던 버전에서 좀 더 수정해서 6월쯤에 정식으로 출간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 욕심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정말 이 책 제목대로 효율 상관없다. 막 빨리 내서 빨리 많이 파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책을 계속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10월이 됐고 지금 이 책을 딱 100부 주문했잖아요. 속도 제한이란 책을 뭐 어떻게든 더 많이 팔아보자. 또 이런 마음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예상을 한 다음에 딱 그것만 한번 판매를 해보자. 깔끔하게 다 팔아보자. 네, 딱 그런 마음인 것 같고 그게 또 약간 속도 제한 정신 아닌가. 맞아요. 저희가 책 유통이나 배봉 같은 거를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 둘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고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저희 두 사람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100부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말 원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전 주문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의 절반이 예약이 됐고 이제 남은 사전 주문 기간과 그리고 또 저희가 외부 행사에 가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너무 딱 좋은 수량이었다 싶을 것 같아요. 저희가 책에 대해서 사실 소개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요. 이 맞아요. 6가지 원칙에 대해 하나하나 책에 담지 못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거나 저희 옛날에 뭐 갈등 이야기라거나 갈등이요? 원칙이라는 게 뭐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참 많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라거나 뭐 하려면은 많지만 오늘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아이디어, 성장주의나 효율주의에 대한 저희 두 사람의 생각과 그렇다면 왜 일을 하는데 원칙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두루두루 나눠볼까 합니다. 좀 가장 먼저 성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그 성장주의라 하면 학창시절을 겪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던 것 같아요. 내 학점 아니면 원서가 나를 대변한다. 내가 더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화려한 스펙이 있어야 했던 것 같고 그 면접을 볼 때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면접자지만 내가 성장해서 조만간 면접관이 되겠다. 포부가 대단했네요. 포부라기보다는 면접자인 게 너무 싫어서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나를 막 판단하잖아요. 나도 판단하고 싶어. 왜냐면 그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판단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막 포장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지?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 너무 자유로워 보여.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도 뭐 회사의 팀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성장이 결국에는 좀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이 회사에 다닌 게 2016년부터 2020년 정도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스타트업 붐이 가장 높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투자 그 돈이 정말 많이 돌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 관련된 미디어가 진짜 흥행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 업계에 저희가 둘 다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스타트업 업계 특유의 문화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공유를 많이 해야 돼요. 팀이든 회사 내에서든 공유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미팅을 하면 미팅록 작성해서 다 올리고 결제를 올린다기보다 슬랙 같은 업무용 메신저를 이제 사내에서 다 쓰면서 거기에 올리면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고 막 다른 팀에서 무슨 회의하는지 막 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 효율적인 거다. 이런 문화가 또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됐건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 투자 규모가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다. 투자 받아서 채용 늘려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뭔가 성장 지표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든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였어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필수로 듣게 했던 외부 교육 중에 데이터 마케팅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몇 명이 유입되는지 이런 버튼을 더 잘 누르는지 저런 버튼을 더 잘 누르는지 이 문구에 반응하는지 저 문구에 반응하는지 막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마케터가 혹은 그런 기획자가 능력이 좋은 거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막 채용 공고가 막 뜨잖아요. 그러면 채용 공고에는 꼭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로켓 성장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 너무 많죠? 진짜 이 문구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회사는 모두 CEO처럼 일하는 네.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유 수준을 높인다는 것도 아까 강단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팀장같이 일한다. CEO처럼 일한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참 그런 일을 할 때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시에 정말 주목받던 커머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갑자기 막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고 막 사람들 뉴스피드 다 도배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회사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대요. 오래요. 놀러 오래요. 저는 그런 파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파티라는 게 그렇게 흔한 문화가 아니잖아요. 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파티의 이름이 허슬러 파티였어요. 아. 허슬러가 무슨 뜻이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파티조차 우리 올해 열심히 했으니까 즐기자. 말하면서도 좀 민망한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업계 사람들끼리 네트워킹도 하고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로켓 안에 타고 있는지 보고 나도 저도 로켓에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업계에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로스 마인셋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 성장주의를 추구할 수 있냐. 마케팅 매니저가 아니라 그로스 매니저라고도 하고. 맞아요. 네, 뭔가 이런 게 사실 실리콘밸리 문화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약간 진흙탕에서 맞아요. 네. 뭐 할 일 안 할 일 다 해야 되고 뭐 스타트업이라는 게 리소스가 너무 많고 뭐 인력이 너무 많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에 다닌 지도 이제 5년이 넘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문화가 저를 너무 많이 감화시켰어요. 아, 일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바깥 미팅에 다녀오면 그 미팅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슬랙에 올리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보고 가서 이모지도 넣어주고 그렇게 일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올해 어떤 일을 얼만큼 잘했는지는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면접을 보거나 연봉 협상을 할 때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게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 둘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미팅하자고 했잖아요. 강단한테. 우리 이제 치즈레이지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뭐 메뉴에 대해서 미팅하자. 거기 달력에다가 미팅 탁 넣어놓고 그때 이야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 둘이서 같이 살고 24시간 붙어 있는데 그 미팅 날짜를 잡는 거죠. 근데 미팅에 가면 뭐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 평소에 이미 했던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딱히 누가 준비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막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 뭐 결과물도 없이 흘러가죠. 근데 그런 게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강단이 아, 나 미팅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미팅이라는 게. 그리고 미팅한 거 기록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우리 둘밖에 없는데 기록하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냥 그 시간에 각자 메뉴 하나씩 만들어 와서 먹이자, 서로에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생각해보면 저희 둘이 일하는데 공유를 뭐 잘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레시피를 잘 정리해놓고 그런 게 당장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미팅이라는 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산책하면서 대화하면 되잖아요. 언제든. 근데 꼭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표 안에 미팅이라는 걸 딱 넣어야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 사실 이런 게 그냥 회사에서 배운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거지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초반에 저랑 강단이랑 일할 땐 이런 게 정말 많은 갈등 상황을 유발했고 뭐가 맞지? 우리 둘이 이제 막 새로운 일을 하려는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려는 환경에서 지금까지 배운 게 쓸모가 없네? 회사에서 잘한다 칭찬받았던 일들이 다 아니었네?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매맞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한테 잘 맞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보면 저희 두 사람이 일하는 초반에는 뭐 메뉴가 뭐고 식당 공간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우리 둘이 어떻게 평화롭게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 잘 맞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사실 퇴사하고 서울에서 제주도 넘어오고 하는 그 기간이 그 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쉬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약간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뭐 식당을 한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요리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덜컥 한다고 이제 다짐하고 하는 거니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행하고 배움을 얻고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강단한테 식당 언제 열 건지 정하자. 그 목표를 정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거를 싹싹싹싹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강단은 얼마의 시간이 들 줄 어떻게 알고 식당을 언제 열지를 지금 당장 결정하겠냐. 왜냐면 그때 강단이 저희가 샌드위치 가게를 했잖아요. 샌드위치 빵은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제빵을 배우고 싶다. 학원 안 다니고 독학을 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막 8만 원짜리 가정용 오븐을 사가지고 시도해볼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사고를 했냐면 만약에 1년 뒤에 우리가 식당을 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 안에 마음에 드는 빵을 못 구울 것 같다면 직접 구운 빵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강단은 나는 빵을 직접 굽고 싶어. 근데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시간을 쓰고 싶어 였어요. 그러니까 좀 사고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강단이 빵을 굽는 걸 보면서도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 못하겠으면 사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원칙보다는 빨리 식당을 열고 무직 기간을 줄이고 빨리 다시 수입을 얻는 게 좀 더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도 지금은 저도 이제 속도 제한 책 하나를 몇 개월씩 느긋하게 만들어도 괜찮은 사람이 됐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 회사에서 배운 방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만드는데 그쯤에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서도 내가 당시에 버티기 힘들었던 게 뭐 돈이 없는 거, 생활비를 아껴야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불안이랑 싸우는 일이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 될 거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맞나? 이러다가 식당도 못 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1, 2년 허송세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그 당시에는 진짜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성장주의를 좀 거부할 수 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항상 그 취업을 할 때 회사의 취업 공고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미션에 굉장히 좀 업돼 있다가 막상 회사를 다니면 약간 짜게 식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하구나. 막상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네, 그게 당연하잖아요. 뭐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광고 효율, 뭐 얼마나 물건 많이 팔았는지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가 된다는 거를 느끼면서 회사에서 나와서 내 일을 한다면 이것만은 진짜 다르게 하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막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뭐 하차감이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떠오른 게 이제 비건 샌드위치 샵이었던 거죠. 돌아가신 또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시기도 했고 뭐 원장님이시기도 했고 뭐 어떤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했고 뭔가 이런 직책이 많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큰 일을 항상 많이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항상 3년만 기다려라 민서가.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5년만 기다려라 민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온 가족들한테 했어요. 더 큰 일을 해내겠다. 뭐 이런 야망이 항상 있으셨던 분이고 근데 그게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기보다는 더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고 싶은 꿈이 크셨던 분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물질적인 성공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일 그런 일을 해내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창업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창업하고 나서 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든지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이런 꿈은 꾸지도 마라. 그냥 밤낮 없이 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진짜 견뎌내면서 살고 싶나? 내가 그 정도의 뭔가 그 드라이브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아니고 나는 그냥 천천히 약간 흘러가고 싶은 조금씩 좀 내면을 가꾸어 나가고 싶은 그러면서 좀 행복하게 너무 치열하게라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아끼고 내 개인적으로도 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좀 그런 부분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가지고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더 부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이식해오고 싶었던 회사에서 배웠던 방식들이 너무나도 성장 중심주의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강단의 말을 따르고 싶었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 역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감화도 많이 받고 배운 것도 참 많지만 항상 힘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가 좀 극단적으로 성장 원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미션?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그냥 웹사이트에 있는 거야. 그냥 홈페이지 소개글에 있는 거고
뭐 영업 기회가 있다? 당장 잡아야 돼요. 그냥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랑 안 맞는지를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심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답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일할 때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강단을 믿잖아요. 당시에 그 강단은 정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 네이버 블로그 하면 안 돼? 우리 그냥 그 웹사이트 말고 아무도 안 읽는데 여기 올리니까 지금 아무도 안 읽잖아. 그냥 브런치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단호했어요. 근데 그 단호함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강단이랑 나랑 안 싸우고 둘이 정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 그걸 오래오래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강단의 말을 최대한 따라보자 하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한 것들이죠. 이제 4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전혀 갈등이 없고 많은 부분 눈높이가 이제 맞아 떨어져서 이런 책도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창업을 결정했을 때부터 좀 10년을 내다보자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내가 이 정도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또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소프트웨어가 됐건 아니면은 진짜 어떤 상품이 됐건 한번 제대로 기획해서 만들어서 팔아보고 마케팅하고 나도 한번 대표님 돼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작고 오래가는, 그 당시에 제가 뭐 유튜브가 됐건 책이 됐건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면서 아, 이 사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가장 큰 무대를 찾아서 좀 그 위에서 한번 뭔가 큰 일을 해보자 라기보다는 뭐 작은 무대여도 괜찮으니까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보자, 좀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수익 모델이 뭘까 하면은 저희 두 사람이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뭐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익이 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모임을 기획을 할 때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와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가 같이 가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도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다른 책들도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글을 쓰고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저도 그게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 모든 일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당연한 건데.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체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식당을 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를 내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만약 그 당시에 강단이 나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쓴 글이 돈이 되고 내가 가진 배움이나 지식이 또 돈이 되는 모임을 열고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아니 언제 지식을 다 쌓고 앉아있을 건데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루고 싶은 게 먼저고 그걸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면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만큼 시간을 쓰면 된다. 원하는 만큼 책을 읽고 원하는 만큼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하는 내가 되다 보면 언젠간 된다. 근데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강단이 언젠가 정말 원하는 빵을 구웠을 때 아, 이 웹사이트 진짜 언제 커가지고 뭐가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글을 읽어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시간을 쓰면 되는구나. 내가 돈도 없고 뭣도 없지만 시간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데 시간을 쓰면 되는 거였구나. 그게 깨달음이 정말 컸어요. 저는 시간을 들여 만든 건 대체할 수 없다. 그거를 눈으로 확인할 때마다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효율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시간 대비 매출, 아웃풋 이런 거 필요 없구나. 그냥 얼마가 걸리든 우리가 원하는 데 도착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 식당을 할 때도 솔직히 내가 이 식당의 사장인 것보다 손님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내가 만든 뭐 장소고 음식이어서 그렇지만 지금 작은 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모임, 만든 책 이런 것도 내가 독자나 참여자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결국에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 두 사람 계속 일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 말로만 하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실천을 하고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안 해도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뭔가 대화를 길게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결이 뭔지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찾아갈 수 있는 그 템포를 이제 갖췄다는 게 그게 진짜 작은 배가 이룬 큰 성취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저는 옛날에 강단이 뭘 하겠다고 하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아니 이거 한다고 왜 해놓고 안 하지? 그랬어요. 근데 강단만에 필요한 작업이 있잖아요. 저희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냥 그거를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쓰고 있었던 건데 뭔가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 강단 레퍼런스나 아니면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영감을 많이 얻으니까 그냥 그런 글들을 읽고 있었던 건데 제 눈에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노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강단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장 안 해도 되고 그게 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3개월, 6개월 뒤에 세상에 나와도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강단도 그렇잖아요. 제가 속도 제한 디자인을 엎고 아예 다시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었잖아요. 왜 다시 하냐? 지금 시간 없는데 뭐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지켜보죠. 저도 이게 저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템포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면은 좋게 봐요. 뭐 빵을 직접 구운 샌드위치 그 당시에는 또 저희가 막 소스도 다 직접 만들었잖아요. 샌드위치 안에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얘네가 꽤 고생했구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걸 만든 우리까지 좀 좋아해주고 우리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작은배닷컴에 들어왔을 때도 이 웹사이트 좀 재밌네? 얘네가 신경을 많이 썼네? 그리고 글도 읽어보니까 대충 쓴 글이 아니라 고생 좀 했구나 하면은 또 우리의 매력이 올라가고 좀 이렇게 좀 매력 발산을 하는 그냥 딱 봐도 얘네가 그냥 원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팟캐스트라는 매체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강소판만이 아니라 팟캐스트 하고 있다고 하면 팟캐스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돈이 안 되지 않아요? 팟캐스트는 아직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꾸준히 받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막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처럼 광고가 엄청 활성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좋아서 진짜 내가 너무 즐거워서 이 대화를 이 주제로 나누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에너지가 참 좋아요. 실제로 돈이 안 되는데 어떤 동력으로 강소팟을 계속 발행하고 있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강소팟을 2년 넘게 하고 있죠. 이것도 좀 비슷해요. 옛날에 저였다면 못했어요. 이걸 2년, 3년, 4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될 수 있을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걸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잘 그려지지 않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팟캐스트 만들고 녹음하고 하는 게. 근데 지금은 알죠. 그냥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쏟으면 이 매체가 그냥 살아 움직일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서 여전히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팟캐스트를 즐겁게 하는 저 스스로를 볼 때도 내가 효율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두 사람이 말하고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기술이 정말 생각보다 천천히 느는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최근에 집 근처 학교에서
산책을 하는데 맨발 걷기 하는 이제 어르신을 만났잖아요. 그냥 맨발 걷기도 아니고 그 돌 있잖아요. 그 날카롭게 있는 산책로에 깔려 있는 그 지압할 수 있게 있는 긴 돌길이죠. 돌길. 그 위를 걷는 어르신을 만났죠. 그 돌이 진짜 날카로워서 이 발을 올리고 서 있기만 해도 한 10초를 견디기가 어려운데 거기에서 걷는다. 그것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반복해서 걷는다는 게 와, 이분은 진짜 수련자다.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이렇게 막 걸으세요? 막 너무 대단하세요. 얼마나 걸으셨어요? 막 그랬는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은 뭐 괜찮아져요. 이렇게. 걷다 보면 괜찮아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든 맨발로 돌 위를 걷다 보면은 그것도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은 너무 버거운 것 같이 느껴져도 어느 순간에는 또 자연스럽게 그냥 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저는 이번에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구나. 당장 돈을 얼마나 버는지, 당장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당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소팟을 듣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시간을 원하는 곳에 쓰고 있는가,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에 투자하고 있는가. 왜냐면 그것만 잘하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괜찮으니까. 그 깨달음이 저는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강단 말처럼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글 쓰고 말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고민하다 보면 내가 되고 싶은 모습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결정해야 하니까.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저기에 시간을 써보고 마치 저희가 식당을 1년만 하고 그만뒀던 것처럼 아니네. 내가 쓰고 싶은 시간이 여기가 아니었네 하고 방향도 바꿔보고. 그게 중요하지 지금의 당장의 수입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속도 제한에 들어갈 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웹사이트를 만든 지 거의 5달도 안 됐을 쯤? 그러니까 2021년 말쯤 썼던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이 강단이 쓴 글이에요. 우리는 직접 다가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웹사이트에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쓴 글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쓴 글에 당장 반응이 없는 건 당연했지만 기죽지 않았다. 창업을 마음먹은 날부터 지금까지 벌써 10편의 글을 발행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편집할 때 2025년 5월에 한번 다시 세봤더니 웹사이트에 발행한 글이 281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 썼던 글들을 다시 보니까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고 막 이런 걸 확인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냥 시간만 썼을 뿐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쓴 글이 이렇게 책이 되기도 했고 저희를 초기부터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는 후원자가 되거나 이렇게 책을 내면 또 구입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를 정말 먹여 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 시간을 잘 쓰다 보면 다 길이 있구나. 그런 걸 이번에 책을 만들면서 다시 많이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또 불안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게 지금 허송세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읽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이게 나를 위한 책이겠다, 이것도. 결국에는 좀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세운 원칙들이 나에게 정말 맞을지 이것들이 나를 정말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원칙들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세웠던 그 원칙들이 여태까지 좀 잘 맞게 된 케이스여서. 근데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게 헌신해보지 않으면 이 원칙이 나에게 유효한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빵도 직접 만들고 웹사이트도 직접 만들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냥 시간을 쓰자라고 결정을 하고 저는 인테리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성취감이 우리한테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팟캐스트 시작할 때도 장비 다 직접 사고 스튜디오 이용하지 않고 책을 만들 때도 디자인 다 직접 하고 제가 뭐 디자이너라서 디자인을 하겠어요? 이번에 속도 제한 책도 다 직접 디자인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이번에도 이런저런 기능도 새롭게 써보고 이러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이게 우리에게 맞는 거죠. 근데 처음에 원칙만 띡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말로만 직접 만들 거예요 라고 하고 직접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실린 6가지 원칙도 저는 언젠간 또 수정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뭔가가 더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웹사이트 작은배.com에만 뭔가를 올리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그 원칙도 어느 정도 깨진 건 맞잖아요. 왜냐면 팟캐스트는 플랫폼에 올리는 거니까 저희는 플랫폼에 들어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도 물론 지금 안 하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계속 해왔고 저는 사실 처음에 그것도 좀 망설여졌거든요. 우리가 플랫폼에 기대지 말자고 했는데 팟캐스트를 이렇게 애플 팟캐스트나 스포티파이에 올린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좀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팟캐스트를 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고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원칙이라는 것도 참 유연해야 하는구나. 열어둬야 되는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수준, 우리에게 잘 맞는 것을 계속 탐색해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은 배를 계속 해오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단박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변호사면 변호사, 개발자면 개발자 이렇게 딱딱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 타이틀이 없고 그리고 수입원도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설명을 시작하면은 좀 길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속도 제한이라는 책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에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다? 강단과 소신에 대해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저희가 하는 일을 명쾌하게 소개하고 싶죠, 저도.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강소팟을 쭉 들으신 분들은 저는 저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팟캐스트는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정주행을 다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희가 어떻게 처음 같이 일하게 됐고 합을 맞춰왔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팟캐스트로 다 못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저희가 서울에 살 때부터 제주에 어떻게 내려오게 됐는지 당시에 썼던 글들 그리고 그걸 지금 다시 돌아보는 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살짝 강단과 소신 창업기 요약본 같은 느낌이에요. 창업서라고 하면은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내는 느낌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믿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하던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이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소박하고 간신히 먹고 사는 삶의 형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내가 원하던 거, 특히나 제가 요즘에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되게 시간으로 사치를 부리는 삶이에요.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삶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성취감을 누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성공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감동이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성공담은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들 이야기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막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더 유명해지지? 그런 고민은 진짜 안 하고 대신에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살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저희의 환경이 변해도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유지할까? 이 행복한 삶을.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께 이 책을 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또 아주 알찬 부록이 있어요. 지난 1년간 작은배 후원자님께 매월 1일마다 보내드렸던 월간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월간 보고서가 또 엄청 재밌어요. 원래는 또 유료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만 공개했던 컨텐츠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저희가 얼마 버는지
뭐 숫자적인 거 이런 거 다 넣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고 미미한 것들이지만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또 변해가고, 그리고 그게 저희 두 사람 같은 작은 회사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희랑 비슷한 지향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께 월간 보고서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힘이 많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같이 볼 수 있게 블로그로 실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도 제한 사전 예약은 11월 3일까지 받고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홈쇼핑식 그 마케팅 전략을 여기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막 1000부 뽑았는데 100부 뽑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100부만 뽑았기 때문에 만약에 반응이 폭발적이라면은 네, 금방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구매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책 가격을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100부 만들고 나중에 뭐 2쇄를 찍거나 할 수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당장은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또 만들고 싶은 책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 다품종 소량으로 가보기로 했기 때문에 출판에 있어선 일단은 계획이 1쇄 100부 네, 매진입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강수팟은 81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요, 작은배.com 방명록에 야옹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입니다. 제가 강추를 남자친구에게 많이 해요. 이거 꼭 들어봐. 너가 좋아할 거야. 나는 강단과 소신님 같은 삶을 지향해. 나 너랑 이런 부부가 되고 싶어. 고양이도 키우신다고. 제주도에 사신다고. 좋은 대화를 하신다고. 너도 이런 삶을 꿈꾸지? 라며 살짝 강소팟 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정말 좋아요. 남은 10월도 행복하세요. 인스타그램 없으면 정말 망할까 후기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강소팟 라이팅이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재밌네요. 최면을 걸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분이 강소팟 친구가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과연 성공하셨는지. 네, 슬며시 틀어보세요, 그냥. 야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A바님이 작은배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작은배 강단과 소신님. 처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적는 A바입니다. 올해 3월부터 강수팟을 듣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최근화까지 정주행을 완료했어요. 두 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며 드디어 같은 타임라인에 도착했다 하며 앞으로 두 분이 펼쳐나가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고 있답니다. 정주행하는 동안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어요. 찾아다니던 동료와 공동체를 만났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매 에피소드를 아껴 들었어요. 강소팟을 듣는 7개월 동안 저에게는 개인적인 성장과 성취도 있었는데요. 변화가 두렵고 소극적인 저는 항상 수동적이고 불만에 가득 찬 비관적인 사람이었고 언제부터인가 이런 환경과 감정에 휩싸인 저에게 연민을 갖게 되었어요.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살자, 온전히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자 선언하니 제 삶과 일상의 많은 부분이 바뀌더라고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강소팟 친구들 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던 인스타그램부터 지우고 책을 읽고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강소팟도 만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기록하는 두 분과 강소팟 친구들의 글, 이호덕 선생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저도 저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졌어요. 아직은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지만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많이 하고 싶다 보니 체력을 위해 다양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두 분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동인천에 오신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강다님이 진행하는 워크숍에 남자친구와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현장에서 잘 다듬어 전하지 못할 것 같아 텍스트로 전해보려 노력했는데 전해 받으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발행하신 많은 창작물을 통해 받은 영향력에는 부족하지만
그동안 밀린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용기가 생기면 제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려 볼게요. 항상 평안하고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한 메일을 보내시길 바라요. 자주 인사드리러 올게요. 저희 두 사람이 처음 에이바님이 남겨주신 이 글을 읽고 진짜 감동받아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네, 감동의 물결인 포인트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쓰고 팟캐스트 하고 뭐 온라인 모임 하고 하면서 약간 그 꿈꾸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글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막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꿈 같은 이야기를 진짜 써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아따 성공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단의 성공기. 네. 네. 근데 또 저는 이 글을 천천히 읽다 보니 저희가 좋은 타이밍에 에이바님께 찾아간 거고 에이바님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그죠. 이미 인스타그램도 지우고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저희를 만난 거잖아요. 마음을 먼저 먹으신 건 에이바님이고 저희는 그냥 운 좋게 거기에 낀 거라는 생각도 해요. 맞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신 것 같고 가끔 이렇게 방명록에 글 남겨주신 다음에 메일로 새롭게 쓴 글을 보내주시거나 영상을 만들면 또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는 강소파 친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워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창작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변했다고 느끼고 좋은 건 왠지 같이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그게 강소팟에서 전하는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정말 멀리 퍼져나가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기쁨이 정말 크거든요. 근데 게다가 다들 글을 참 잘 쓰시고 영상을 잘 만드세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좋은 분을 건드렸구나. 이 마음을 움직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참 뿌듯해요. 그래서 에이바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쓰게 되실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새로운 창작을 시작하게 되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생기면 언제든 방명록에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서 저희가 11월 초에 또 참여하는 언노운 북 페스티벌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주 기대가 되고 그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나만의 이야기로 웹페이지 만들기 워크숍이 이제 벌써 모집 마감이 되었어요. 그니까요. 모집을 총 7명을 했는데 이제 그중 2분이 이제 에이바님과 에이바님의 남자친구구나. 이걸 알고 가니까 좀 안심이 되죠. 좀 마음이 편하죠. 네, 마음 편해요. 좋은 네. 분들이 오셨겠구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이바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68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에 살아갈 이유라도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당장 퍼펙트 데이즈를 보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흐흐흐. 퍼펙트 데이즈는 뭔가 언제든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빔으로 공부하거나 이럴 때 옆에 틀어놔도 좋을 것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 다음은 저희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유튜브에. 지난 1년 6개월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부부에게 생긴 변화라는 콘텐츠인데 오늘 또 저희가 옛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식당을 딱 운영하고 그만둔 다음 저희 둘이 대화하는 걸 영상으로 찍었던 그런 오래된 콘텐츠인데 거기에 바운님께서 음성으로만 듣다가 영상으로 보니까 더 친근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강소파 친구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저희 얼굴이 나온 콘텐츠들이 좀 있죠. 저희가 또 최근에 결혼 5년 차를 맞이했잖아요. 10월 10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작년 결혼 기념일쯤에 또 저희 결혼식 영상도 올려놨고 뭐 저희 한라산 올라가는 등반 영상도 있어요. 뭐 별의별 그냥 소소한 영상들이 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 저희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네, 들어가서 한 번씩 구경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강단가 소신 검색하시면 강소팟도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고 저희의 옛날 영상도 몇 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속도 제한에 대하여 우리만의 속도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